문을 들어서자마자 좀 많이 당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오로라 시리즈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유리 형태에 있어서의 제작 가구 같은 거라든지 간살 형태에 있어서의 느낌들, 가급적이면은 토네면을 좀 맞춰서 달라는 부분들도 저희한테 있어서 약간 좀 특별한 현장들로서 이번에 헤링본으로 좀 구성을 했다. 곡선 처리가 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저는 이것 자체를 좀 클래식한 무드감하고 좀 어울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요즘에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는 없다 보니까 이런 컬러감 너무 이쁘지 않나요? 사실 이걸 찾기 쉽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디자이너님 칭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엔트런스 한 재범 대표입니다. 오늘 마포대림 아파트 현장 관련해가지고 클래식한 느낌에서 약간 테라코타라든지 새롭게 신소재로서 좀 적용한 현장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포인트 위주로도 그냥 빠르게 얘기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구경 잘 해주시고 도움되면은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고! 현관에서 아무따 포인트로 꼭 강조하는 거 있죠. 현관에는 집안에 있어서의 컨셉이 있어가지고 문을 들어서자마자 좀 많이 당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바닥재에 있어서의 헤링본에 있어서의 특수성 또 살렸고, 테라코타 같은 형태에 있어서의 느낌인 직사각형에 있어서의 벽돌 느낌에 있어서의 빨간색 무드감 타일까지도 좀 꺾어서 올린 부분이어가지고 어떤 현관 구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꼭 살려라 라는 부분들도 얘기 드렸고, 신발장 같은 것도 이렇게 꾸밀 때 있어서 원래 기존에 여기 있어서가 다 가벽이었거든요. 집안에 딱 들어왔을 때 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유리로 이렇게 감싸서 좀 바꿈으로써 좀 개방감도 살리면서 중문 자체도 브라운 컬러에 있어서 최대한 어울리게끔, 유리 중문 같은 거 설정할 때 투명이면 투리, 고방이면 고방, 아니면 모르면 모리 모양도 설정해가지고 디자인 포인트를 꼭 챙겨가라 라는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구 마감이 안 된 상태에서 유튜브 촬영을 좀 찍게 되었는데, 주방 같은 경우에도 항상 말씀드렸던 CBT 상판 관련해가지고도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CBT 상판에서도 아무따 포인트로 인조 대리석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하고 말씀드렸죠? 오로라 시리즈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인조 대리석 특유에 있어서의 입자감에 있어서의 도트 형태에 있어서의 입자감 없이 이런 물결 같은 느낌에 있어서의 느낌이 좀 살릴 수 있다 보니까 오로라 시리즈도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백조감 포르테 860 싱크볼 관련해서는 저희 메인으로 항상 쓰고 있는 거고, 단순하게 있어가지고 그냥 주방 상부장만 하지 말고 이런 유리 형태에 있어서의 제작 가구 같은 거라든지 간살 형태에 있어서의 느낌들, 손잡이는 나중에 달려서 마감을 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부장을 구성할 때도 디자인 포인트를 좀 고려해가지고 좀 설계해라 라는 부분들도 좀 얘기 드린 부분이고, 보시면 분전환 같은 것들 관련해서도 가릴 수 있으면 목공으로 가리면은 사실 그 비용 같은 거 들지는 않거든요. 그냥 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거지, 최대한 좀 숨길 수 있고 가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으면은 최대한 가려라 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각각 있어서 이 마감재들이 부딪힐 때 끝나는 라인 관련해서 좀 신경 쓰라고 하는 부분들 관련해서 타일이 있고 위에는 도배 마감인데, 이거 사실 신경 안 쓰고 그냥 마감한다고 했을 때 타일 두께만큼 해가지고 떠가지고 위에 몰딩 같은 게 들거나 이제 비드 관련해서 마감을 쳐야 되는데, 이거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위에 석고보드로 해서 타일 두께만큼만 마감 치면 되거든요. 마감 관련해서는 그냥 최대한 좀 깔끔하게 하는 부분으로서 좀 신경 쓰는 부분들도 아무따 포인트에서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2인치 조명 관련해서도 포인트로 다는 부분들도 말씀드리는 거고, 걸레 바지 관련해서는 최대한 좀 얄쌍하게 해서 좀 달아라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3cm로 해가지고 최대한 좀 얄쌍하게 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아무튼 포인트에서 제가 얘기했던 건데, 스피커 이거 그냥 아무거나 막 달 수는 있는데 르그랑 걸로 해가지고 이걸 토네면허 좀 맞춰가지고, 벽시가 회벽 시리즈 크리마이트 시리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포인트 관련해서 스위치라든지 스피커 콘센트 관련해서도 가급적이면은 토네면허 좀 맞춰서 달라는 부분들도 거실에서 조금 챙기고 싶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헤링본 관련해서 사실 처음 보여드리는 현장이긴 한데, 요즘에 사실 헤링본 관련해서 많이는 안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한테 있어서 약간 좀 특별한 현장들로서 이번에 헤링본으로 좀 구성을 했다. 어쨌든 디자인 컬러에 있어가지고 메인 색깔이 3가지 정도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3가지 색깔을 어느 포인트에 어떻게 적절하게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여기 같은 건 메인 컬러 자체가 어둡게 들어갔다 보니까 디자인 포인트 자체가 많이 들어가면 좀 촌스럽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런 실링팬에 있어서의 색깔 자체로 좀 디자인 포인트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접등 같은 경우에도 만들 때 이 뒤쪽으로 뽑을 수도 있고 앞쪽으로 뽑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이 좀 더 살 수 있게끔 해서 이번에는 창문 쪽으로 뽑지 않고 좀 거실 쪽으로 바깥쪽으로 뽑음으로써 조도에 있어서의 느낌도 좀 살린 포인트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그냥 일반적인 문들 하지 마시고 유리문 같은 경우도 좀 활용한다고 했을 때 큰 비용은 안 들겠지만 같은 돈이면 이왕이면 좀 디자인 포인트가 있는 형태로서 과감하게 쓰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발코니도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서 한 개가 가급적이 600에 1200 타일 좀 쓰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타일 빠지는 게 훨씬 더 크게 뽑히거든요. 공간감을 좀 최대한 살리는 것도 아무따 포인트에서 얘기 많이 했고, 그다음에 여기 포인트뿐만 아니라 주방 타일이라든지 혹은 현관 타일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 좀 크게 뽑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매지선에 있어서의 마감 라인 자체가 많이 다른 부분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도 아직 마감은 안 됐지만 이 영상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약간 벽돌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벽돌이 아니고 이게 도배예요. 도배 벽지 마감인데 벽돌 같은 느낌에 있어서 마감재 성질로 보이면서 홈바장이라든지 약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공간에 있어가지고 쓰일 때 훨씬 더 이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 마감해 놓은 건 아닙니다. 가구 마감 들어올 때 안에 매립해가지고 꽂아서 마감하겠지만 제가 임시로 해서 지금 설치해 놓은 거고, 여기 도배고 여기 도배거든요. 도배가 부딪혔을 때 이렇게 마감되어지는 건 쉽지 않지만 엄청 깔끔하죠. 재료하고 있어서 좀 맞닿는 면들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조금 참고하시면서 마감하면 좋고요. 기존에 있어가지고 라운드 장들 있잖아요. 곡선 처리가 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 필름 처리로 해서도 이렇게 곡선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곡선 처리에 있어서의 마감도 필름 가구로도 가능하다. 여기가 직각으로 뽑는 거하고 라운드로 뽑는 거하고 디자인 포인트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 애매모호한 벽선이라든지 좀 라운드 곡선에 있어서 형태가 들어간 디자인으로서 공간을 구성한다고 했을 땐 공간이 좀 이뻐질 수 있다는 부분들도 거실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방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특이사항은 없고 일반적인 형태로서 이런 붙박이장이라든지 수납 마감할 때 가급적이면 무몰딩으로 해가지고 좀 최대한 좀 깔끔하게 좀 마감하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런 문 같은 경우도 몰딩 처리해가지고 마감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몰딩 없이 들어가게끔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이쪽까지가 방이었고 이쪽서부터가 이제 발코니였거든요. 근데 아무따 포인트에서 제가 또 얘기한 것들 뭐였죠? 살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살려라라는 부분인데, 여기가 진짜 특이하게 이런 유리블럭 같은 형태가 발코니에 시공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유리블럭 시공하는 것들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 자체를 좀 클래식한 무드감하고 좀 어울리다 보니까 이거는 꼭 살려가지고 진행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 숟가락만 얹은 거죠. 발코니 공간을 실내로서 확장을 하고 기존의 발코니 공간에 가벽을 침으로써, 그러다 보니까 이 우수관이 있는데 내일 가구 마감할 때 마감은 칠 거긴 합니다. 근데 우수관도 있었던 부분을 방으로서 크게 연장해서 약간 드레스룸처럼 쓸 수 있게끔 만들었고, 이런 디자인 포인트들은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살려라 라는 것도 여기 아무따 포인트로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으로서 얘기한 걸로 보면 되고요. 이런 창문도 진짜 흔치 않죠. 이런 격자형 같은 약간 한옥 같은 느낌이 있어서 창문도 좀 있었어가지고 실제 불틈은 미스트 유리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요즘에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는 없다 보니까 좀 방에 있어서의 이런 디자인 포인트 같은 것도 좀 살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 관련해서 제가 CO2 관련해가지고도 아무따 포인트에서 얘기 많이 했던 건데, 이런 컬러가 너무 이쁘지 않나요? 사실 이걸 찾기 쉽지 않았는데 바다욕실이라는 컨셉에 이런 타일하고 내장재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수정까지도 이런 청록색인 형태에 있어서의 타일도 좀 찾을 수 있는 부분들도 가급적이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욕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게 플라스틱 자재로서 쓰지 말고 이렇게 치마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좀 고급스러운 느낌, 조정 욕조는 하기에는 조금 위험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비싸다고 하면은 이렇게 치마 형태로 해서 조적으로 만들면은 훨씬 더 좀 고급스러울 수 있다는 부분들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분절 라인 같은 것들 보시면은 사실 이런 거 마감재 같은 것들 그냥 인조 대리석 같은 걸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인조 대리석 쓰지 않고 문을 닫았을 때는 마루밖에 안 보이고 문을 열었을 때는 타일을 보임으로써 사실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디테일로서 좀 챙기면은 훨씬 더 집이 넓어 보이고, 여기 막 문지방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엄청 보기 흉하죠. 근데 이런 문지방 같은 걸 없애고 이런 선반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훨씬 더 좀 깔끔하게 진행을 했다. 안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격자형 창문은 기존에 있는 것들은 최대한 좀 살렸고, 수납장들이 있으면 수납장 본연에 있어서의 역할로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수납만 짜지 마시고 본인들의 쓰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고려해가지고 화장대 요즘은 사실 별도로 따로 안 둔다. 그래서 붙박이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쓰는 부분으로서 좀 고려는 하는 부분으로 제안도 드리고 싶고, 실링팬 같은 것도 요즘에 거실만 하는 게 아니라 방들이라든지 집 전체에 있어서 실링팬 하는 고객들이 매우 많아졌어요. 공기순환이라든지 어떤 디자인적인 효과도 있다 보니까
실링팬 관련한 얘기들도 아무타 포인트로서 제가 얘기를 많이 올리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원래는 안방욕실을 좀 생각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부분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것들만 하고 조금만 꾸몄을 때 훨씬 더 좀 이뻐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시면 이거 바닥 타일 다 새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근데 다 새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바닥 타일이고 이 부분만 절개해가지고 이런 빨간색에 있어서 이 포인트 같은 거를 조금 살려가지고 이거는 진짜 디자이너님에 있어서 진짜 센스 있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안 할 수도 있고 귀찮거든요. 사실 이거 제한도 안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부분적으로 하는 게 더 힘든데 인테리어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도 제한 드리면서 이런 포인트도 살리고 그다음에 이런 수정 관련해서도 좀 최대한으로 좀 이쁘게끔 만들고 꾸민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디자이너님 칭찬합니다. 좀 이런 작은 포인트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좀 이쁜 현장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좀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클래식한 현장 토대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인테리어에 있어서 이런 포인트들 좀 챙겨라는 부분들 좀 많이 얘기 드리긴 했는데 도움 좀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런 포인트들만 제대로만 잡아도 웬만하면 좀 이뻐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현장 관련해서라든지 인테리어 준비하시는데 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스레드라든지 네이버 블로그 혹은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SNS 한번 연동해가지고 같이 여기 있는 유튜브 영상하고 있어서 좀 학습하고 공부하다시피 유튜브 관련 영상을 좀 살펴보시면은 아마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들 토대로 해가지고 인테리어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 되시길 바라고, 기타 이제 인테리어 현장 관련해서 해당 현장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